이어서 현장 포커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포커스 현대증권 안산지점 이용준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아이폰 5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 또 기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온 것만으로도 좋아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애플의 아이폰 5가 공개되었습니다.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고 인셀로 불리는 새 LCD를 적용하면서 두께가 많이 얇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LTE를 지원하고 이제 속도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LTE가 된다 안 된다 얘기도 많았었는데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랑 KT에서 아이폰 5의 LTE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게 한 국면이기도 하지만 애플의 LTE 수혜지 측면과 6%대 고배당 관점에서 투자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애플의 아이폰 5에 대해 다양한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살 사람은 살 거고 안 살 사람은 안 살 것이며 그거에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또한 21일 날 1차국을 판매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판매가 될 예정인데 한국은 1차국, 2차국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폰 3 같은 경우에는 공개 후에 4개월 뒤에 국내에서 판매가 되었고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이내로 국내에서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제품 가격은 아이폰 4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 부품주에서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부품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품주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품주 중에서는 가장 최선호주로 꼽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인셀 터치, LCD 양산을 지금 바쁘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기업인 샤프가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폰 5에 터치 패널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LG 디스플레이 반사이익이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5의 소비자의 반응 여부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폰 5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LG 디스플레이.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독일 헌재 판결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 안에서 움직일 업종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와 동일하게 중요한 이슈로 꼽았던 게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결과였습니다. 12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 출범의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10월 중으로 ESM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SM이 출범이 되면 9월 6일에 있었던 ECB,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언급했었던 유로존 단기국채 무제한 매입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며 글로벌 경기에 암덩어리로 작용했었던 유럽 경기도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유럽과 가장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조선주가 최근 뉴스들을 통해서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혹은 그동안 조선주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나올 FOMC 회의 결과에서 양적 완화 진행 여부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조선주의 반등 제한도 염두는 두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조선주 외부 변수,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변수도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기관 쪽의 매수, 또 대우조선해양은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국입니다. 요즘 중국의 쇼핑객 얘기 계속 현장 포커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주임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비 패턴들을 보면 이전보다 더 윤택해진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전에는 소비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돈 측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관심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라고도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 9월 말에 있는 중국의 중추절과 국경일인 국경절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최대 휴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0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 비중이 연 23% 정도가 되는데 특히 이 시즌 같은 경우는 관광객 중 28%가
중국 관광객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중에 이제 글로벌 경기에서 최대 소비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중국이 이번 휴일 시즌에 국내 소비지에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해줄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위안화 강세와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소비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주들은 명시를 해드렸는데 조정시 매수하여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명시한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서두에도 안내 들었다시피 뭐 오스텐 임플란트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휴비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말부터 중국 소비주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 포커스였습니다.